인구가 늘면서 어업인들과의 분쟁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습니다. 해양레저 활성화와 수산업 보호 사이에서 해법 찾기도 난항입니다. 강원도가 코로나19 지원을 받지 못한 위기 가구를 대상으로 긴급 생계 지원 사업을 추진합니다. 정선의 한 공공임대아파트에서 2년 넘게 관리비가 잘못 부과돼 입주민들이 경찰에 고발장 제출을 검토하는 등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강원도 시군의회 의장협의회 원래회가 열린 가운데 플라이강원 긴급재정 지원안과 고향사랑세 도입 등의 건의문이 의결됐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강원도의회의 문어낚시 금지 조례 상정이 취소되긴 했지만 낚시 인구가 해마다 늘면서 어업인들과의 분쟁도 심해지고 있습니다. 해양레저 활성화냐, 수산업 보호냐를 두고 어업당국도 해법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양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선 정박과 해양 관광 레저 스포츠를 함께 즐길 수 있는 삼척시 궁촌항. 주말과 휴일에는 레저 선박 수십여 척이 몰려옵니다. 하지만 어촌계 측은 코로나19 전파 우려와 레저객들의 무질서로 인해 올해 2차례나 해상 슬로프를 폐쇄했습니다. 바다에 설치한 그물 옆에서 보트 레저 낚시가 이뤄져 피해를 주는 것도 불만입니다. 어민들이 잡아야 되는 부분을 레저 활동 핑계 삼아서 낚시하러 온 분들이 다 가져가 버리니까 우리 어민들이 참 고충이 많죠. 보트 낚시객들이 어업인 조업구역에서 어구를 훼손하거나 레저 이상으로 많은 수산물을 잡다 보니 불만도 커지고 있습니다. 항포구에서 레저 선박으로 인한 가벼운 마찰은 그동안에도 있어 왔지만 이제는 레저 선박들의 낚시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주된 이유는 낚시 레저보트 수가 많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도내 낚시어선 등록 선박은 300여 척인데 레저 낚시배는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런 상황은 서해안에서 일명 쭈꾸미 대첩이라고 불렸던 낚시객과 어업인들 사이의 분쟁으로 이미 예견됐습니다. 낚시객들이 산란철에도 쭈꾸미를 마구 잡는 바람에 수산자원 고갈까지 우려되자 어업당국은 5월부터 8월까지를 쭈꾸미 금어기로 지정했습니다. 동해안에서는 레저 낚시의 자원 고갈 문제가 고가 어종인 문어로 공론화되기는 했지만 레저 선박의 증가는 어종을 막론하고 우려스러울 정도입니다. 낚시로 도대체 어느 정도의 어획량이 있는지를 파악을 해서 관련된 개선 대책을 마련을 하자. 그래서 지금 올해 5월부터 10월까지 지금 낚시 어획량 조사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해수부는 지난 2018년에 낚시 이용 부담금 제도와 포획량 제한, 낚시로 잡은 수산물의 상업적 판매를 금지하는 낚시 문화 개선 계획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과도한 규제를 하면 해양 레저 스포츠인 낚시 활성화를 방해할 수 있어 수산업 보호와 해양 레저의 균형점을 찾는 게 관건입니다. MBC 뉴스 김영호입니다. 방역당국이 코로나19와 관련한 동선 공개 지침을 변경하면서 접촉자가 파악된 업소는 모두 비공개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확인되지 않은 동선이 돌고 있어 지자체에서 유출된 건 아닌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김상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춘천 31번 환자에 대해 춘천시가 홈페이지에 공개한 확진자의 동선입니다. 음식점, 제과점 등 장소 유형만 나오고 상호명은 비공개 처리됐습니다. 접촉자 파악 완료되어 상호명 비공개됐다고 써 있습니다. 최근 코로나19 확진자 이동 경로 등 정보 공개에 대한 지침이 변경됐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동선이 공개된 시각, 온라인 지역 커뮤니티에서는 확인되지 않은 확진자의 동선이 여러 차례 공유됐습니다. 춘천시가 공개한 것과 달리 업체명과 방문 시각이 모두 나오고 확진자의 증상과 타 지역 방문 내역까지 관계자가 아니면 알 수 없는 자세한 내용까지 기재됐습니다. 사실 여부는 알 수 없지만 사실이라면 지침상 비공개해야 할 정보가 관계 기관에서 유출된 것으로 보입니다. 유출 논란에 대해 춘천시 보건소는 관련 정보를 내보낸 적이 없고 내용 자체도 시에서 조사하지 않은 것들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강원도에서도 당혹스럽다며 유출 경로를 알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업체들은 정보 유출로 본의 아니게 피해가 발생하면 법적 대응하겠다고 분노하고 있습니다.
맘카페 돌리면서 저희가 또 2차적으로 피해를 본다면 그건 분명히 문제가 있는 거죠. 입출되면 안 되는 거고. 사실에 대해서 노출한 관련 기관에 대해서도 같이 고발을 해야겠죠. 온라인에 있는 동선이 허위 정보라면 게시자에 대해 업소에 대한 업무 방해 혐의로, 사실이라면 정보 유출 종사자를 상대로 감염병 예방법상 비밀 누설 혐의로 처벌이 가능합니다. 이 때문에 경찰도 관련 내용을 인지하고 지자체와 함께 유출 여부 등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상훈입니다. 강원도가 코로나19 지원을 받지 못한 위기 가구를 대상으로 긴급 생계 지원 사업을 추진합니다. 이번 지원 대상은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75% 이하이고 가구 재산이 중소도시는 3억 5천만 원, 농어촌은 3억 원 이하입니다. 또 소상공인이나 저소득층은 아니지만 프리랜서와 방과 후 교사 등 코로나19로 인한 실직, 휴업과 폐업 등으로 소득이 25% 이상 감소한 경우도 포함됩니다. 지원 금액은 1인 가구 40만 원, 2인 가구 60만 원, 3인 가구 80만 원 등으로 오는 30일까지 복지로나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하면 됩니다. 정선군이 사회적 거리 두기 완화 조치에 따라 문화체육 복지시설 운영을 재개했습니다. 정선군은 코로나19 감염 확산으로 휴관했던 국민체육센터와 종합경기장 실내체육관 등 실내 공공체육시설과 아리랑센터, 아리랑박물관 등 문화시설을 다시 개방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역아동센터와 경로당, 다함께 돌봄센터 등 복지시설 운영을 재개하고 프로그램 참여 인원은 50인 이하로 제한했습니다. 정선의 한 공공임대아파트에서 2년 넘게 관리비가 잘못 부과돼 입주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관리업체는 실제보다 많이 부과한 관리비를 돌려주겠다고 밝혔지만 입주민 반응은 싸늘합니다. 조규환 기자입니다. 정선군 신동읍의 한 공공임대 아파트입니다. 정선군이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지난 2015년 120세대를 지어 전문업체에 아파트 관리를 맡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관리비 부과 문제를 놓고 입주민과 위탁 관리업체 간의 갈등이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 4월 일부 입주민이 관리비 고지서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하면서 갈등은 불거졌습니다. 이 아파트의 경비원과 미화원은 국민연금과 고용보험료 납부 대상이 아닌데도 매달 세대별 관리비에 포함시켜 부과한 겁니다. 경비 아저씨들이 두 분이 다 70이 넘으신 분들이고 또 청소 아주머니도 다 70이 넘으신 분들인데 원래 국민연금 관련 규정이나 고용보험 관련 규정에 해당이 없는데 계속 공제가 되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국민연금은 60세, 고용보험료는 65세까지만 납부하면 됩니다. 입주민들이 2년 넘게 모두 600만 원 가까이 관리비를 잘못 부과했다며 이의를 제기하자 관리업체는 뒤늦게 잘못을 인정하고 지난 8월에야 관리비를 되돌려 주겠다고 공지했습니다. 하지만 입주민들은 이마저도 신뢰하기 어렵다며 불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환불이라는 게가 옛날부터 사는 사람도 있고 또 새로 온 분도 있고 해서 형평의 원칙에 또 어긋나는 부분도 있지요. 이에 대해 관리업체는 경비원과 미화원이 수시로 바뀔 수 있어 관리비로 일괄 부과한 뒤 연말에 정산하는 예상 방식을 쓰는데 이번 경우엔 착오가 있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아파트 관리를 감독해야 할 정선군은 최근에야 사실을 인지하고 사태 수습에 나섰습니다. 관리비 중에서 이제 그 연금하고 고용보험에 대해서 과다 징수한 부분이 확인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조속한 시일 내에 환급되도록 정선군에서는 관리 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상당수의 입주민들은 이미 관리업체와 정선군의 엉성한 아파트 관리를 더는 믿기 힘들다며 경찰에 고발장을 낼 계획입니다. MBC 뉴스 조기환입니다. 도내 각급 학교의 스프링클러 설치율이 전국에서 가장 낮아 화재 위험에 노출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도내 상습 고액 체납자 수는 줄었지만 이들의 체납액은 크게 늘었습니다. 오늘의 국정감사 김인성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서동용 국회의원에 따르면 2학기 들어 등교 수업이 늘면서 강원도교육청이 도내 각급 학교에 방역 인력 271명을 추가 배치했습니다.
이로써 도내 학교 1,002곳에 학교당 1.4명의 방역 인력이 배치됐지만 전국 평균 2.2명에 비해선 여전히 한참 낮았습니다. 긴급한 화재 상황에 효율적으로 대비하는 스프링클러. 하지만 도내 초중고 특수학교 661곳 가운데 14.2%인 94곳에만 스프링클러가 설치돼 있어 전국에서 설치율이 가장 낮았습니다. 특히 초등학교는 11.2%, 중학교는 9.8%로 전국 17곳 가운데 가장 낮은 것은 물론 16위 충남, 전북과도 각각 10.9%포인트와 3.1%포인트나 차이가 나 화재 위험에 노출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학교 스프링클러 설치 기준을 보면 6층 이상만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학실, 조리실 등 이런 특수한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어떻게 보면 탁생행정의 결과입니다. 별도의 안전관리법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정재 국회의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도내에서 한전의 착오로 전기료를 과다 청구한 건수가 245건에 달하고 청구액도 3억 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같은 기간 도내에서 고객이 실수로 이중 납부했다 환불받은 경우는 12만 4천여 건에 48억 5천여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병도 국회의원에 따르면 도내 상습 고액 체납자는 2018년 196명에서 지난해 177명으로 줄었지만 체납액은 2018년 65억여 원에서 지난해 98억여 원으로 50% 이상 오히려 늘었습니다. 또 도내에 있는 고액 상습 체납자 가운데 15%가량은 월 급여 500만 원 이상 급여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MBC 뉴스 김인성입니다. 제8회 광역 두만강 개발계획 GTI 국제무역투자박람회가 오늘 원주에서 개막했습니다. 이번 박람회는 전시와 홍보는 물론 수출 상담까지 비대면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되는데요. 기업들은 코로나로 꽉 막혔던 수출 재개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조성식 기자입니다. 온라인 스튜디오에 초대된 국내외 투자자들이 대형 화면에 모여 있습니다. 그 앞에선 지역기업 대표들은 저마다의 사업 계획과 제품을 설명하며 투자 유치 활동을 벌입니다. 저희들은 전동용 스쿠터와 전기버스 그리고 이제 초소형 전기자동차를 만드는 기업으로 발바꿈을 했습니다. 500개 이상의 부스가 몰려있던 박람회장이 올해는 따뚜 공연장 대신 3D 가상현실 속에 자리 잡았습니다. VR로 다양한 전시관과 홍보관을 다니며 제품을 살펴볼 수 있고 원하는 물건을 장바구니에 담아 구매합니다. 구매를 원하는 관람객들이 제품을 판매하는 부스로 쉽게 찾아갈 수 있도록 참여 기업들이 판매하는 제품에 초점을 맞춰서 기획됐습니다. 해외 바이어와의 수출 상담도 화상으로 이루어집니다. 바이어가 원하는 제품을 선택하면 해당 업체 관계자와 1대1로 연결해주고 시제품 등은 택배로 받아 자세히 접할 수 있습니다. 작년까지 진행되었던 것보다는 훨씬 더 좀 조밀하고 일단 1대1이잖아요. 저희 제품 어필을 할 수 있는 그 시간이 일단 확보가 되는 거니까 다양한 지역에서 다양한 바이어 분들하고 만날 수가 있기 때문에 제8회 GTI 국제무역 투자박람회가 비대면 방식으로 새롭게 재탄생했습니다. 이번 GTI 박람회는 기존과 같은 단발성 행사가 아닌 온라인을 통해 1년 내내 진행한다는 계획입니다. 시간과 공간을 극복해보자 하는 뜻에서 온라인으로 했습니다. 직접 가서 만져보는 것처럼 볼 수 있고 또 만드는 공장까지 가서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해놓았기 때문에 현장에 오시는 것과 진배 없이 코로나19로 수출길까지 막혀 침체의 늪에 빠진 지역업체들이 온라인 방식으로 변화를 꾀한 GTI 박람회로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조성식입니다. 강원도 시군의회 의장 협의회 원래회가 오늘 동해시에서 열렸습니다. 동해시 무릉 건강숲에서 열린 이번 시군의회 의장단 정기회의에서는 플라이강원 경영위기 정상화를 위한 긴급 재정 지원과 경원선 남측 구간 조기 복원, 고향사랑세 도입 등을 촉구하는 3건의 건의문이 의결됐습니다.
강원도 시군의회 의장단은 지역 내 현안 사항 해결과 지방자치분권 등 지역 상생 발전을 위해 앞으로도 협력을 도모하기로 했습니다. 폐광지인 태백시 장성동에 발광 다이오드와 사물 인터넷 등 첨단 기술로 작물을 생산, 가공, 유통하는 스마트팜이 조성됩니다. 태백시는 총 사업비 136억 원을 들여 12,000제곱미터 규모로 스마트팜을 조성할 예정으로 오는 30일까지 민간 참여 기업을 모집합니다. 이번 사업은 한국광해관리공단과 함께 오는 2024년까지 2,273억 원을 들여 추진하는 경제기반형 도시재생 뉴딜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됩니다. 강릉 남대천에 토사가 섞인 흙탕물이 흘러들어 강릉시가 원인을 찾고 있습니다. 환경 21년대 강원지역본부 등에 따르면 강릉 중앙시장 인근 배수관에서 며칠째 토사가 섞인 흙탕물이 남대천으로 유입되고 있습니다. 강릉시는 현장 확인을 통해 역추적 방식으로 원인을 찾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교회 장로와 음악예술인으로 활동하며 10대 남학생들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50대 남성에게 항소심에서도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고법 춘천제1형사부는 항소심에서 지난 2004년부터 최근까지 동해 지역 교회와 학원에서 만난 청소년 8명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 53살 A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8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10년간 신상 정보 공개,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등도 명령했습니다.